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만은 전공법.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눈매 교정 효과는 거의 없고 너무나 많은 범위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 눈이 안 감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얼굴을 읽어주는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매 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매 교정은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매 교정에 대한 수술은 이렇게 눈을 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눈을 잘 뜨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2일째 보시면 멍 붓기가 거의 없고 소시지도 거의 없죠. 그리고 수술 2주째 사진을 보시면은 절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다 하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굉장히 높은 곳에 10년 이상 된 유착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수술이 절대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없애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레이저로 이것을 풀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기 자체의 눈으로는 눈을 못 뜨시는 분입니다. 눈썹으로 눈을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썹으로 못 뜨게 눈을 이렇게 막으면 눈을 전혀 뜨지 못하십니다. 이분을 수술 직후에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눈매 교정 수술이고요. 역시 소수제 없이 눈이 깔끔하게 되고 눈을 잘 뜨게 되니까 눈썹 위치가 툭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정돈된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케이스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이렇게 심한 분을 눈매 교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술 직후에 눈이 잘 감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눈매 교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보통 일반 분들 이렇게 가동 범위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일반 분들은 이렇게 눈을 뜬다면 이런 분들은 이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가동 범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수술 중에 이 근육 힘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육 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이 근육 힘은 그대로 있고 여기까지 뜨는 눈을 여기까지 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을 많이 하게 되면 반대로 눈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심한 분들도 이렇게 수술 직후에 눈을 감기게 하는 게 눈매 교정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매 교정 수술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는 힘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동부가 줄은데, 그러면 이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하면은 눈을 확 뜨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의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미약한 힘으로 최대로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사진을 보시면은 앞트임을 하는데 좀 특수 앞트임을 해서 여기 부분에 근육들을 손을 좀 봐주면은 같은 힘일 때 눈 뜨는 힘이 한 10에서 15% 정도 더 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눈매 교정이 거의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3번의 눈매 교정을 받았지만 복원하지 못하고 방법이 없다 해서 15년을 사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수술하시고 수술 당일날 사진입니다. 눈매 교정이 잘 됐죠. 근데 이렇게 눈매 교정 여러 번 했지만 복원을 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선생님들도 수술이 두렵습니다. 여기 부분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면 이 부분을 완벽히 떼가지고 이렇게 전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술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놔둔 채로 여기를 떠서 여기를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쪼매거든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눈매 교정 효과는 거의 없고 눈썹만 발라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 눈이 눈썹이 다 들렸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 수술을 했고 수술할 때마다 흉이 생기고 유착도 심해지고 하니까 재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는 정확하게 이걸 전부 다 떼서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제대로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직후에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 수술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제가 두 번째 수술입니다. 그런데 첫 수술 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눈을 뜨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좁죠. 이런 분들을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눈이 거의 안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술하려면은 눈매 교정을 전공법으로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매 교정 들어가기 전에 작은 힘으로도 눈을 잘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3가지 수술을 먼저 해놓고 제대로 된 눈매 교정을 해야
이렇게 수술 후 5일째인데 눈이 안 감기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눈매 교정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하는 눈매 교정 수술을 살펴보셨는데요. 다른 영상의 컨셉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어떻게 하면 구조를 안 건드리고 적게 효율적으로 수술할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안전하게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또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지방들이 어떻게 보면 눈 밑에 괜돌이거든요. 괜돌을 훅 빼내면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수술을 많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만은 전공법, 그게 가장 손상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눈의 가동 범위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감기게 만들려면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최소한의 전진 범위로 수술을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범위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 눈이 안 감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는 전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